민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권법, 빈줄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물권법에서는 역시 물권 법정주의랑 물권적 청구권, 그죠? 나오는 거죠. 그 다음 87조 물권 변동, 그 다음에 각종 등기, 효력, 점유권 나오죠. 뭐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 점유 회수 청구권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취득시효, 공유 문제, 지상권의 효력, 그죠? 전세권, 지역권, 뭐 관습, 법상, 법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효력이 나오는 거죠. 일단 유치권, 그죠? 유치권이랑 담보물권 중에 그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 정도입니다.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물권법은.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그죠? 물권자 청구권. 그래서 민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으로, 자 매도담보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그 외 준물권 등이 있죠. 그래서 물권자 청구권에 있어서 물권 청구권 상대방, 이 문제되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요. 그래서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죠? 현재. 핵심은 현재죠, 현재.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 혹은 점유하는 자를 자가 해당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이때 직접 점유는 물론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 불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불법 점유자라고 해도요.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죠?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거죠. 다음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서 무단으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자,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 혹은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 사람이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미등기 건물일 경우 매수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 외워야겠죠. 187조 또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그래서 181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상속, 포괄적 유증이나 합병. 다음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나 상속, 재산 분할 판결 등을 말하는 거죠. 다음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이요.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다음 해제 조건의 성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다음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 또 해제에 따른 소유권의 복귀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포괄적 유증이나 합병, 형성 판결,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해제 조건 성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복귀,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에 따른 소유권 복귀 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등기는
그 효력 발생 요건 뿐입니다. 효력 존속 요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등기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럼 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없어 말소된 경우라도 그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판례 입장. 이 부분이에요. 등기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없어 말소된 경우라도 그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핵심적인 질문 볼게요. 자,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 회복 등기 청구는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판례 입장이죠. 여기서 단서가 있죠. 다만 중요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 불법으로 말소된 후에 목적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 자,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때는 근저당권은 자, 확정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발소 등기, 자,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판례 입장이요. 그래서 어쨌든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 회복 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죠. 다만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에 목적 부동산이 경매가 돼서 경락대금 완납했다. 그럼 근저당권 확정 소멸함으로 말소 등기,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등기에 있어서 자, 이럴 수가 있죠. 실체와 다른 원인의 유한 등기 문제. 자, 그러면 실체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 자,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죠? 부합하는 한 권리 취득의 경위나 방법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등기는 유효하다. 유효합니다. 무효 아니에요. 다 나오는 질문이죠. 지문들입니다. 이게. 다음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자, 근저당권 등기라도요. 그 설정 원인 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 자, 유효하다. 이것도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 그 다음 이런 경우 있죠. 대물변제 혹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인가요? 아니죠. 유효합니다. 판례 입장이거든요. 또 판례 입장. 그 다음 이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보존 등기 한 경우 이때 그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양수인이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역시 유효합니다. 그죠? 그 다음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경유된 등기더라도요. 어떻게?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 유효하다는 게 또 판례 입장이에요. 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러분 결론은 꼭 기억하고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테마가 바로 자,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요.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다 기본 강의 때 한 번씩은 들었던 거죠. 이때 자,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요. 부동산의 자 법률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전히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인의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가 되겠죠. 청구 문제. 이에 대해서 자 등기 명의인의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은 자 반환 청구권이죠. 되겠죠. 반환 청구권이. 이때 매수인은 점유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죠?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자 가령 매수인, 임차인 등이겠죠. 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다시 승계받은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그 다음 소멸시효 문제예요. 소멸시효 문제. 매수인이 소멸시효 문제가 문제되죠. 소유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죠. 그렇지만 부동산을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점유하거나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걸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거나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요한 쟁점이죠. 역시 중간 생략 등기 나올 수 있다. 중간 생략 등기 그 테마도요. 충분히 나오죠. 어떤 경우입니까? 자, 갑의 부동산을 일단 을이 매수한 후 병에게 전매하면서 이전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한 경우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자, 일단 첫째 유효 요건이요. 핵심은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 이때는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매죠. 토지매매의 경우 설령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 간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하여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자, 이 판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 헷갈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두 번째요. 병의 갑에 대한 직접 등기 청구권. 자, 갑을병 전원의 당사자 간의 갑을병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겠죠. 합치가 필요하고요. 자, 반드시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병은요 을을 대위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쟁점 등기 추정력이요. 등기 추정력. 자, 추정의 범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전 등기가 등기가 있다. 이때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되죠. 네.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음 소유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그러니까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이며 그 회복 등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역시 추정이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자, 추정이 깨지는 경우죠. 언제 깨집니까? 사례로 외워야겠어요. 그 건물 전 등기 명의자 이외의 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경우 깨지죠. 그 다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전 소유자가 매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깨집니다. 전 소유자가 매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자, 세 번째,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당연히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겠죠.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역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고요. 마지막, 사망한 그 전 소유자 명의의 신청에 의해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깨지겠죠. 자, 이렇게 물권법 총론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다 객관식이 나올 수 있죠. 예, 물권법 총론 파트. 지금 기출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요, 물권 총론 파트는요, 일반, 변동까지 해서 총 3문제 이상 나와요. 물권법 일반에서 1문제, 물권 변동 2문제, 그래서 나머지 강론,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순이거든요. 그 15문제가 나오는데 이번 시기에는 점유권부터 다 다루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담보권, 즉 담보권으로서의 그 저당권과 근저당권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저당권 넘어갈게요. 저당권. 일단 첫째, 저당 목적물의 범위. 여러분 조문 358조를 찾아보시면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전 혹은 후에 부합한 것인지 등기 여부 등은 불문합니다. 불문한다. 저당권 설정 전 혹은 후에 부합한 것인지, 그 다음에 등기 여부는 불문합니다. 다음,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경우 중축 부분에도 역시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미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중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서 부합됐다. 중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자, 다음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과 임차권에도 미칩니까? 미치죠. 중요하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자, 그 다음 358조, 요거는 강행 규정 아니죠.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 아니다. 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근데 이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장난치죠. 강행 규정 아닌 건 알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근데 등기할 필요
제3자에게 대항력을 하려면 약정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은. 그 다음이요. 과실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으나 압류한 후에는 미치게 되죠. 과실의 경우 압류한 후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자, 다음이요. 그 저당권에서 더 중요한 쟁점,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이죠. 일괄 경매권 제 365조와 제3 취득자의 지위 문제. 일단 자,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이요. 요건 검토해야 되죠.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면 안 되죠. 않았어야 합니다. 중요하죠.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야 해요. 그 다음 저당권 설정자가요.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 제3자가 축조하거나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축조 후에 제3자가 양도했다면 그 일괄 경매권 행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3자가 축조하거나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축조 후에 제3자 양도한 경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만 자, 제3자가 축조한 경우라도 자,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때는 인정이 돼요. 일괄 경매권 인정이 돼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3자가 축조한 경우라도 원래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 일괄 경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토지만을 경매해도 충분하다. 일괄 경매 가능합니다. 토지만을 경매해도 충분한 경우 일괄 경매 가능하고요. 자, 일괄 경매를 하여도요. 건물의 매각 대금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건물의 매각 대금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3 취득자의 지위 문제. 일단 일괄 경매권과 제3 취득자 지위. 제3 취득자 지위에서 자, 저당권이 제3 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죠. 네, 간단하죠. 그 다음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이 너무 중요한 거죠. 보통 저당권의 경우 제360조 범위 내 그러니까 지연이자 1년분이요. 보통 저당권의 경우 제360조 범위 내이며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채권 최고액과 경매 비용을 변제하면 자,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당권의 경우 360조 범위 내이며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채권 최고액과 경매 비용을 변제하면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3 취득자가 필요비 그 다음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자,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되고요. 자, 그 다음 핵심적인 쟁점 세 번째 제366조의 자,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에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그죠? 무허가 건물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존재한 이상 이후에 건물이 멸실, 철거된 후 신축하는 경우 그래도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로 한다는 거죠. 이 경우 다만 자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내용이 자 존속기간이라든가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자 법정지상권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조당이 설정된 후에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이때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분 이해하셔야겠죠?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조당이 설정된 후에 그때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죠? 동일할 것. 세 번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 사례로 외워야겠죠? 자, 대표적인 사례. 자,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요.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그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 실행된 경우 이때 인정되지 않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그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실행됐다. 역시 이거는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건물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후에 신탁자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이런 경우도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죠. 자 건물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이 추천된 후 건물을 신축하고 후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번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다.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죠. 네, 건물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 2번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죠? 당시에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고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2번 저당권이 실행됐다고 해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테마, 근저당권이요. 자, 근저당권. 일단 근저당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적 등기사항. 뭐냐? 근저당권에서 필요적 등기사항은 자,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등기 사항으로 채무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근저당권의 이 채권 최고액 문제예요. 채권 최고액은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죠.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요, 저당물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피담보 채권의 범위요. 자, 지연이자는 1년분의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연이자는 1년분의 하나지 않고요. 전액 최고액에 포함됩니다. 다음,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요,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하죠. 확정된 그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변제가 문제되겠죠. 중요하죠. 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변제 문제 때 채무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변제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죠. 이때는 확정된 채권 전부를 변제합니다. 그 다음, 제3 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의 경우, 채권의 그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이요. 채무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변제, 확정된 채권 전부를 변제하면 되고요. 제3 취득자나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의 변제의 경우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죠? 차이 구별해야 되고요. 마지막,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가 문제되죠. 확정 시기. 존속 기간이나 만료나 결산기 도래시 확정되죠. 존속 기간 만료 시, 결산기 도래시 확정되고요. 다음, 존속 기간 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확정됩니다. 다음, 근저당권자가 뭘 신청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죠. 그리고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제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확정됩니다. 이거 갖고 장난쳐요. 확정 시기 객관식에서.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나 결산기 도래 시 확정되고요.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확정이 되고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됩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담보물건 봤고요. 일단 핵심은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봤습니다. 나머지 점유권이라든가 유치권, 지상권, 전세권 등등, 지역권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이론만 정리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한번 끊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